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조선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요 12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보좌진 9명 전원을 지역구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보좌진 7명을 지역구에 내려보낸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의원실마다 보좌진 한두 명만 남고 모두 지역구에 내려가 의원회관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선거운동으로 동원하는 악습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뭐 연례 행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선거운동하라고 둔 건 절대 아닙니다.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냐? 국회의원의 보좌 직원과 수당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제2조에 보게 되면 보좌 직원이 나옵니다. 보좌 직원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및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2조에는 8명이 나오는데요. 보좌관이 4급 상당 보좌관이 별정기 국가공무원 2명입니다. 그리고 선임 비서관이 5급 상당 별정기 국가공무원이 2명입니다. 선임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서관이 4명인데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그래서 총 법으로 정하는 보좌관과 보좌 직원이 8명입니다. 또 뭐 추가로 운전기사를 따로 두면 뭐 9명, 10명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부가 월급을 주는 보좌진은 8명이라는 것입니다.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 국회의원의 보좌 직원과 수당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조에는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결격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서 국회의원의 보좌 직원으로 임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촌 이내의 혈족 인척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지적당해가지고 비난받는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로 보좌진을 고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월급 주니까 당연히 보좌관들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시 됐습니다. 그런데 1984년입니다. 약 한 39년 전에 보좌진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 소속 공무원이 된 겁니다. 별정직입니다만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의원이 선거운동에 동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좌진이 자신의 채용과 면직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 채용하는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의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거철이 아닐 때도 보좌진들을, 비서관들을 개인 집사처럼 집안일을 동원하는 의원도 적지가 않습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은 대부분이 보좌진의 업무를 입법 활동하는 데만 지원하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영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 등은 의원당 1명, 보좌진이 2명에서 5명입니다. 불과합니다. 일본도 3명밖에 안 됩니다. 일본도. 더 쓰려면 일본 같은 경우는 3명인데 더 쓰려면 자기 개인적으로 자비를 부담하면 비서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4명당, 국회의원 4명당 1명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속 정당에서 월급을 주고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처럼 보좌관이 많은 나라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국도 보좌관들이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 사태 때, 팬데믹 사태 때 의원들의 세비를 20%를 자진 삭감하고, 그리고 독일 의회는 그 팬데믹 사태 때 의원 정원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해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월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월급을 올려도 좋은데 보좌진들의 숫자는 많지만 오히려 입법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관령을 써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21대 국회가, 이제 지금 임시국회가 이달에도 열리고 있는데, 2번 열리고 있는데, 지금 통과되지 않는 법안들이, 민생 법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이 이제 올해 5월 6월에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경쟁하듯이 막 본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의 질은 떨어지고 오히려 양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느 국회의원들의 보좌진들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정말 훌륭한 법안들도 많습니다. 그걸 보면은, 제가 칼럼을 쓰면서 보면 노고의 흔적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훌륭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죠. 여러분, 국민소득 대비 의원세비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3번째로 높지만 의회의 일하는 효율성과 그런 평가는 북유럽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꼴찌에서 둘째입니다.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요, 연간 세비와 수당만 1년에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위법행위를 해서 감옥에 가도 월급이 나옵니다. 회의 시간에 수백 차례 코인 거래를 하다 잠적해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다 나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법을 고쳐야 되겠죠.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 특권을 받습니다. 이건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헌법 개헌해야 됩니다. 이런 거 법률 없애야 됩니다. 이러니 서로 국회의원들이 서로 되려고 아우성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378만 원 수준으로 내리고 각종 특권을 없앤다면 의원들이 되려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과히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운 정치인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많으면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